나는 지금 10조 달러를 관리하는 회사의 본사 앞에 서 있다. 이 금액은 미국 GDP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다. 블랙록은 인터넷에서 많은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회사다. 블랙록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부를 통제한다는 말도 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블랙록은 포춘 500대 기업의 9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가 금융위기 대응 및 운영을 위해 블랙록을 고용했다. 즉,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일을 하거나 물건을 샀거나 차를 몰거나 은행을 이용할 때 블랙록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10조 달러는 블랙록의 돈이 아니라 고객들의 돈이다. 블랙록은 단순한 수동적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단순한 투자일까? 오늘 나는 블랙록과 그와 거의 동일한 두 개의 자산운용사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실제로 세계를 조종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 흐름을 따라가는 수동적 투자자인지를 파헤쳐 보려 한다. 블랙록의 힘, 어디에서 오는가? 블랙록이 강력한 이유는 몇 가지 금융 시스템의 특징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이 지수 펀드다. 지수 펀드란 1970년대에 도입된 개념으로 개별 주식을 직접 선택하는 대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 몇 개에 투자하는 대신 S&P 500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말 그대로 모든 말에게 베팅하는 것과 같다. 자산운용사란 블랙록 같은 회사들은 고객들의 돈을 모아 대신 투자해주는 자산운용사다. 그들의 주요 상품은 지수 펀드와 ETF로 투자자들에게 낮은 비용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다. 블랙록의 수동적 투자 전략. 블랙록은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지 않는다. 대신 기업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따라서 한 기업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울 수도 없다. 이런 방식 덕분에 블랙록은 정부의 금융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수동적 투자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블랙록은 단순한 투자자인가? 아니면 숨겨진 권력자인가? 블랙록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는 대기업들의 삶에서 10%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주주가 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아마존의 16%를 소유하고 제프 베이조스 본인은 9%를 소유한다. 즉, 아마존조차도 창업자보다 더 많은 지분을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자산 운용사는 회사의 이사회 선출, CEO의 연봉 결정, 기업 합병 여부 등의 의사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블랙록은 거의 모든 포춘 500대 기업에서 최상위 주주 중 하나이며 많은 경우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찬성표를 던진다. 왜일까요? 기업 경영진들은 과거에는 회사 돈을 직원들 임금, 연구개발, 복지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사회와 주주, 즉 자산운용사의 이익이 일치하게 되었다. 즉, 주주인 자산운용사의 요구에 따라 기업은 직원 임금보다 주가 상승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임금 정체, 가격 담합,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생한다. 특히 블랙록이 여러 경쟁사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5대 항공사는 모두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어지고 소비자들은 비싼 항공료를 내야 한다. 블랙록과 정부의 관계. 블랙록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다.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덕분에
더욱 강력해졌다. 첫째, 블랙록은 정부 금융 정책에 개입한다. 블랙록 출신 인사들이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일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블랙록을 고용해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블랙록을 금융 안정 위협, 즉 too big to fail로 간주하려 했으나 블랙록은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쳐 이를 피했다. 둘째, 블랙록은 패시브 투자자라는 법적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 블랙록은 스스로를 수동적 투자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스스로 수행한다. 즉, 금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감사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셋째, 자산운용사의 자기 소유 구조가 있다. 블랙록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의 최대 주주는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최대 주주는 블랙록과 뱅가드이다.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며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블랙록은 세상을 조종하는가? 블랙록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금융 규제를 회피하고 있으며 블랙록을 포함한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우리는 기업 경영진, 자산 운용사, 정부 관계자들만이 부를 통제하는 현재 시스템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에게도 더 많은 통제권과 발언권이 필요하다. 돈이 권력을 만든다. 그리고 블랙록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